네, 기록을 시작하고요. 네, 겨울방학 듣는 독서로 폴리메스 대사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저랑 특강을 들어보신 어머님들이 더 많으셔서 폴리메스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저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까, PT를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설명으로 해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폴리메스라는 건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폴리메스가 뭐였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출간을 하고 작년에 출간하면서 네, 쓰담쓰담 일기장을 한 권 만들었지요. 그래서 폴리메스란 정환이가 정확하게 대답해 줬던 것 같아요. 다재다능한 위인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학자들도 유명한 수학자들을 보면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여다 보면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렇게 다방면에 관심과 흥미가 되게 높았다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높고 이제 다재다능한 이런 사람들을 폴리메스라고 부르는데 겨울방학이 길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해서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결함을 채워주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렇게 수학 에 이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좀 독서만 한 게 없는데 그거를 좀 흥미롭게 어머님들은 많이 읽히고 또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책을 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친구 않는 상태로 3학년, 중학년 이상을 올라가 버린 친구들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읽히는 것 자체가 또 숙제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서 그거를 조금 더 흥미롭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이제 질문 하에 이거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듣는 독서로 수학을 배울 수 있다고 문제를 풀지 않고 수학을 배울 수 있다고 라는 화두로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일단 스타트는 성질초등학교 과학교사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학교 공교육에 저는 선생님이 되면 이제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하고 소통만 하면 되는 거를 생각했었다가 네, 이제 학교라는 그 공교육의 여러 가지 맹점들 같은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 쪽으로 돌리게 됐고 뭐 과학 강사, 수학 강사 뭐 이런 거를 거쳐서 우르다 코리아 뭐 이런 데를 거쳐서 진로랑 같이 겸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신나는 상상이라는 사고력 놀이수학 학원을 내년이 되면 이제 벌써 딱 10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오프라인으로도 아이들을 만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클래스로 벌써 1년째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거의 막 아들, 딸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쯤인가 2학년 정한이가 월, 화, 수, 목, 금 동안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오전에 아이들과 진행하는 옹클이 굉장히 초반에는 뭐 힘든 부분도 많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되게 저한테도 되게 큰 힐링이 되고 있고 뿌듯함도 많이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익한 방학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에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 지금 이제 미디어 노출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문해력에 대한 것도 화두가 되게 많이 되고 있지요. 근데 저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주제로 좀 요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뭐 친구들이 미디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 그거를 계속 막으려고 제한을 두는 거만은 답은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유익하게 사실은 제가 친구들한테 진로 강의 가서도 항상 자주 하는 얘기이지만 컴퓨터에 무한하게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자극적이고 흥미롭고 좋아하는 것 위주로 보게 되다 보니까 별로 유익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디오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독서의 온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인제 엊그저께부터 해 가지고 영하 막 16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우리 집의 독서의 온도는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해서 요 이미지를 첫 화면으로 띄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수학 뭐 책을 제가 출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은. 감히 뭐 쪼끔 더 내공이 쌓인 다음에 한 뭐 5년 후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뭔가를 도전하니까 또 결실이 맺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온라인 클래스 중에도 정우도 책을 출간을 한 친구가 있지요. 그래서 시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출간이라는 걸 하기 이전에 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수학 못지않게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아이들한테도 큰아이가 올해 고3 인데 초등학교 3 학년 때까지는 독서랑 체험학습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신경을 써 줬던 것 같아요,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랬더니 4 학년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문고판, 어허. 글씨가 좀 자잘하고 두껍고 이렇게 많은 글밥이 많은 고런 책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읽어 주는 거를 그만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책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학년 정도까지만 열심히 읽어 주시면 요거는 이제 경험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책을 좀 좋아하는 아이로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3 학년이 지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실 때는 음 여러 가지 통계로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 미디어가 주는 자극이 아이들한테 흥미로워서 아이들이 빠져드는 거기 때문에 책이라는 거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게만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비중을 좀 중요도를 나눠서 아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보통 가장 많은 비중이 책을 듣는 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오디오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더 매력적으로 와 닿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독서 온도는 어떤지, 아이들이 책을 얼만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인 나는 어떨까?'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2017 년에는 초등생이 평균 1 년에 67.1 권, 한 60 뭐 7권 정도 본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아이와 나는 내 아이는 책을 몇 권 정도 봤는지 요걸 한번 인제 다음 주면 벌써 새해가 되죠. 연말이니까 정산을 하듯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카운팅 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연말에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가계부결사는 안 해도 내 책을 올해 몇 권 정도 읽었는지 요런 거는 좀 이렇게 포스팅으로 해 가지고 남겨 두는 편인데 올해는 12월 한 중순쯤 네 체킹을 해 봤더니 어 올해 한 3 월부터 제가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꽤 효율성이 좋았어요. 이렇게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 가지고 만족도가 저는 아주 높았거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가 내준 통계로 한 40여 권 그리고 제가 종이책으로 한 40여 권 해 가지고 80권 정도를 읽고 한 37 편의 서평을 예 인제 블로그에다가 남겨 놨는데 사실은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하지만 고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됐다면 그 읽은 책을 똑같은 책을 여러 명이 같은 책을 읽더라도 나만의 배경 지식하고 믹스해서 아웃풋 해낼 수 있는 고 인제 쓰기의 역량까지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책의 운명이라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인제 이미지만 가지고 온 건데요. 인스타그래머블이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보여주는 독서 예 인스타그램에 뭐 인스타그램 해 가지고 요렇게 올려지는 고런 것들을 보면 요즘의 세태 자체가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아웃풋으로 해서 뭐 서평이라든지 독후감이라든지 요런 걸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인제 이야기해 주시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에 쪼끔 내실 있는 독서 네 그 '독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 플랫폼은 오디오 스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그 다른 분들 음소거 좀 해 주세요. 지금 계속 잡음이 들어와 가지고 소리가 그렇죠. 잘 안 바람 들려요. 소리가 좀 들리죠, 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참가자를 모두 음소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괜찮으시죠, 어머니? 네. 그래서 오디오 스쿨이라고 창 창작과 비평, 예, 창비에서 진행하시는 건데, 일단은 오디오 스쿨을 제가 알게 된 계기는 친구들한테 수학 동화를 좀 방학 때 진행을 해 주고 싶은데 추천을 어떤 걸 해 주면 좋을까라는 인제 라고 생각하고 막 찾던 중에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이들 어릴 때는 전집으로 되어 있는 고런 수학 동화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요즘에 학원 친구들한테는 뭐 문고판 단편 동화라든지 또는 Y 시리즈, Y 시리즈는 꼭 다음 학기에 진행될 것들을 좀 읽어보도록, 네, 요렇게 권해주는 정도에서 멈췄어 가지고 딱 이렇게 정말 쏙 마음에 드는 뭐 요런 수학 동화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체로 다들 각각의 장점도 있고 재미도 있기도 한데, 근데 요 로로로 시리즈가 정말 봤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유레카를 외칠 만큼 저의 취향과는 너무 잘 맞는 수학 동화였어요. 그래서 방학 때 요거를 친구들을 좀 접하게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전학년 거를 읽고, 네, 저는 수업을 인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뭐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구독 서비스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은 없었는데, 제가 혼자 요거를 인제 구독을 해서 링크를 통해서 수학 동화만 전달을 해 드리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수학 동화 말고도 너무 다양한 분야의 뭐 과학이면 과학, 국어 또는 뭐 이렇게 토론하고 논술할 수 있는 파트로도 추천 도서들이 너무 많이 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요런 부분을 더 듣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인제 알아보다가 요 어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 구매처럼 하게 되면 구독료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요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요렇게 해서 저희가 요게 6 개월권도 있고요. 1 년권도 있어요, 어머니. 근데 1 년으로 했을 때 31 명이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40% 할인된 금액으로 해서 월 한 5,400 원, 어 연간 구독권이 65,000원 정도의, 네,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오디오 스쿨을, 네, 들으실 수 있는 고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스쿨로 인제 듣고 그리고 들은 거를 일기로 쓰고 그렇게 해서 담아 보는 고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디오 스쿨이란 창비가 운영하는 걸로, 근데 들어가 보시면 인제 연간 구독을 하게 하시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템플릿이라든지 요런 것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올려 놓으신 것들도 너무 많고요. 독후 활동, 사후 활동 할 수 있는 고런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인제 간단하게 요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뭐 제가 이따가 잠깐 화면으로도 그 사이트를 좀 보여 드리기는 할 건데, 학년별로, 주제별로 또는 뭐 부모님 도서 요런 식으로 해서 도서를 좀 초이스해서 보시기도 되게 잘 돼 있었고요. 요런 거랑 비슷한 게 오디오 클립도 있고 듣는 교과서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얘가 제일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뭐 음질도 그렇고 지루하지 않고, 네, 요렇게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2021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벌써 인제 요런 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어플리케이션도 그렇고 인제 빅데이터 시대여 가지고 정보도 너무 많고 수학만 해도 좋은 교재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내 아이에게 제가 인제 책에도 쓰기도 했지만 꼭 맞는, 이렇게 맞춤옷처럼 딱 맞는 문제집이라든지 고런 거를 선택해 주는 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다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한 몇 군데 비교해 봤을 때는 요게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어떤 표현을 해 주셨냐?"라는 걸 좀 제가 크게 캡처를 해 왔는데 아마 이게 그 화면이 좀 깨져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 현장에서 한 권 읽기를 좀 깊이 있게 읽을 때 도움을 받으셨다라는 것도 있었고, 온라인 클래스로 해서 아이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요렇게 듣는 걸로, 소리로 인한 자극으로 인해서 요걸 좀 내실을 좀 기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은 아침 시간 활용할 때도 되게 좋았다라고 예 요렇게도 표현해 주셨고요. 음 저도 제 생각에도 왜 이렇게 영어 흘려듣기 하듯이 틀어 놓으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골라서 들을 수 있게끔 요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방학을 되게 알차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그 사이트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독료가 뭐 5 명에서 10명 정도는 10% 20% 할인받아 가지고 뭐 1년 6 개월 요렇게 구독료가 되고, 뭐 30 인까지는 30%, 그리고 31인 저희가 인제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40%가 1 년에 64,800 원, 그리고 6 개월에는 38,880 원인데, 1 년으로 해서 저는 여름 방학에도 요렇게 2 학기 부분에 대한 거를 '특강으로 같이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일단 1년 구독권을 인제 끊고 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31 명을 제가 혼자 다 모을 수 있을까 싶지만, 네 안 된다면 어머님들의 도움을 좀 얻어서라도 저희 오프라인 어머님들까지 동원을 해서라도 최대 할인율을 좀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네 다양한 부분에 대한 독서를 듣는 독서로 아웃풋까지 완성하는 거를 좀 같이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31명 이벤트 해 가지고 연간 이용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월 한 5,400 원, 네 65,000원 정도의 1년 정도 무제한으로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겨울방학 특강으로 제가 수강료를 보급형으로 미니멈 확 낮춘 금액으로 아홉 이렇게 친구들이 또 이렇게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하게 되잖아요. 저희 뭐 인제 뭐 눈높이라든지 요런 연산학습 푸는 거랑, 뭐 저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센터를 가지 않으면 또 집에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띤 습관 인증 요런 판하고 칭찬 스티커, 그리고 독서 템플릿 요런 거를 이용해서 매주 수요일 날 요렇게 인증하는 날을 정한다고 하면 '조금 더 알차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제 습관 독서 일기 쓰기에서 습독 일기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개념 일기반이랑 심화 복습반, 요거는 인제 차후에 제가 인제 끝부분에 쪼끔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요 왼쪽에 뭐 방막 레시피라고 해서 요 이벤트로 창비 쪽에서 뭐 요렇게 공동 구매하시는 분에게 한 권씩 요거를 또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봤던 책이긴 한데 요린이어 가지고 저도 한 권 네 뭐 '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면 요 타이밍에 듣는 독서, 오디오북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좀 제가 검색도 하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 집도 옷보다 책이 많고, 네 이 책을 뭐 이렇게 제가 보드게임도 마찬가지로 한 400여 개를 차후에 보드 카페로,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면 그때는 수업이 아닌 저랑 같이 수업했던 뭐 주명이나 뭐 정우나 건우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와 가지고 보드게임 선생님으로 인제 아르바이트도 좀 해 주고 와서 좀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책을 좀 쫙 전시해서 보드 북카페를 해 보고 싶어서 2개를 계속 쟁여 놓고 있어 가지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또 짐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보고 싶은 책은 많은데 아이들을 다 사서 보여주시기는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고런 책 구매와 보관의 부담이 좀 덜하다. 그리고 추천 도서 같은 거를 좀 의식적으로 챙겨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양질의 정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뭐 책 읽자라고 하면 이제 종이책을 들고 와서 읽어 주고 이러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좀 이제 긴 겨울방학 긴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고 할 때 약간 자연스럽게 뭐 아침 시간 또는 식사 준비하실 때 밥 먹기 전에라든지 자기 전에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좀 다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집중 듣기, 흘려 듣기 이렇게 해서 늘 독서와 함께하는 방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이제 공존하는 단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아침에 뭐 운동 갈 때라든지 운전할 때라든지 운동하면서 뭐 요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책데이트나 뭐 써니즈 요런 그 이렇게 즐겨 듣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딴 생각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은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나 이래서 인제 몇 번씩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딸이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들은 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 네, 이 녀석이 요 책을 정말 잘 들었는지 네 고런 거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인풋이 많이 들어 있기 있는 거에 대해서 뭐 요거를 아웃풋으로 확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걸 출력할 수 있는 요런 툴이 없다라는 것들. 그리고 뭐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여러 권을 읽는다고 해서 그게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생각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저학년보다는 이제 고학년 친구들 한테 좀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다 보면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쿠폰북이라고 약간 4, 5, 6학년 고학년들이 보면서 토론하면 좋은 그런 주제의 도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만의 주관에 이렇게 딱 갇혀져 버리면 예, 거기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생각 교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단점들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하면서 얘를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인풋으로 들은 예, 독서를 쓰기를 통해서 네, 쓰담쓰담 일기장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키워딩 들은 주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한번 좀 모아보고 네, 그 키워딩의 형식은 마인드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을 좀 쓰기는 할 건데요. 일단 기본은 마인드맵으로 키워딩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단락을 들었을 때 한 줄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는지 얘는 비단 뭐 국어력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국어가 바탕이 돼줘야 뭐 이해력이나 서술형을 풀 때라든지 이런 때 도움이 되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는 차원으로도 그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질문 독서를 통해서 요거는 독후 활동에 포함이 되는데 제목 다르게 지어보기라든지 뭐 내가 주인공이라면이라든지 요 뒤에 내용을 연결한다면 뭐 요런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 지속해서 지키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약간 강제성을 두고 뭐 수요일마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습관을 좀 만들어 놓으면 방학이 지나고 나서도 네,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고학년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는 오디오북 해가지고 쿠폰왕 뭐 이렇게 복수의 여신이라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잠깐 앞에를 좀 들려드려 볼까 해요. 요거를 좀 들으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짱가 수업 시간에 내 필통에 쿠폰을 넣은 뒤 검지를 세웠다. 한 장을 넣었다는 뜻이다. 나는 머릿속으로 필통 속에 들어있는 쿠폰을 세어보았다. 쌀피자 쿠폰 5장, 국경반점 쿠폰 12장, 마늘치킨 쿠폰 2장. 미선이가 준 쿠폰은 항상 쌀피자 쿠폰이니까 쌀피자 쿠폰은 이제 6장이 되는 거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미선이가 말했다. 열어봐 영미야. 필통을 열자 열쇠고리만한 카드가 들어있었다. 로덴 베이커리 정리 카드였다.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 친구가 굉장히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인데 동생이 아주 어린 동생이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생일 파티를 열어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쿠폰을 모아가지고 저희 이제 뭐 중국집 쿠폰, 짜장면 쿠폰 41개 모으면 짜장면 하나 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쿠폰을 모아서 동생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그거를 알고 같이 쿠폰 모으는 거를 동참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짠 하고 이제 열어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내용으로도 한번 보고 오디오북으로도 들어봤을 때는 듣기의 장점이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낀 건 뭐였냐면 듣는 부분에 대한 걸 이미지화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었고요.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2회 강의, 4회 인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머니 스타트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책을 볼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딩은 어떻게 해볼 거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한 줄 문장 정도 저학년은 독후감을 한 줄 문장 정도로만 부담 없이 써도 되고 그림 일기로 써도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월요일 날 톡방에다가 추천 도서를 좀 올려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은 어떤 거 학년별로 그리고 뭐 분야별로 과학이면 과학 뭐 이렇게 고학년들은 아까 뭐 쿠폰왕처럼 꼭 읽고 넘어가면 좋을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천 도서를 좀 추천을 해드릴 거고 수요일 날 톡방으로 친구들한테 이제 인증을 하게끔 하는 숙제의 요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적 데이터가 4주가 쌓이면 마지막에 1월 말쯤에 지금 예상으로는 1월 마지막 주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2월 3일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습독 완성 파티 해가지고 뭐 PPT를 준비를 해도 좋고 본인이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한 권 결정을 해줘도 좋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옹클 친구들 발표회 하듯이 간단하게 친구들이 많다면 한 5분 정도 별로 없다고 한다면 한 10분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다독다독상 그리고 가장 아웃풋을 많이 한 쓰담쓰담상 이렇게 해서 2명한테 상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습관 일지하고 일기장 그리고 양식 템플릿은 제가 온라인으로도 보내드리고 오프라인 우편으로 해가지고 방망래 책 고 받으실 때 같이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서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강료는 2회 강의 4회 인증료가 그냥 신규 뭐 이렇게 저희 옹클 어머님들이나 신규나 똑같이 55,000원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온라인 클래스가 2개로 나뉘는 거, 그 부분에 대한 거 안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토요일 날 오전에 기본적으로는 사고력 영상을 베이스로 해서 그 학기에 지금 현재 배우고 있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영상학습도 하고 사고력 문제도 좀 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경시 때는 경시 유형 그리고 친구들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유형들 설명해주고 습관 인증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방학 중에는 로로로 시리즈를 이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개념 일기를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이 로로로가 시로 그리고 수필로 논술로 이렇게 3단계로 개념을 탄탄하게 다진다라는 수학 동화인데 그래서 그 단원별로 그 주제에 맞는 시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시를 필사해 보는 거를 한번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필사나 낭독 네, 그래서 쓰고 밖으로 아웃풋으로 읽어보고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읽어볼 거고 그리고 수필을 읽고 그거를 한 줄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토요일 날 옹클할 때 한 줄씩 어떻게 이제 정리했는지 그런 거를 좀 나눠 볼 거고요. 그리고 논술로 그래서 한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개념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요거는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제가 스캔을 떠서 톡방에 좀 공유해 가지고 진행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로로로 개념 일기 플러스 영상 그래서 시로 필사하고 한 줄 문장 만들고 기존에 봤던 사고력 영상은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논술로 개념 완성하는 신학기본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보시면 소마쌤 개념연산 워크지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학 중에 반학기 선행 이 저는 주관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을 만약에 수학으로만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심화 복습에 한 반 정도 투자를 해주시고 반 정도는 새학기 선행 선행을 할 때 연산 다지기하고 개념 탄탄히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산 문제집을 따로 사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부담이 좀 더 많아지니까 네 요거에 좀 신경 쓰면서 문제집 한 권 정도 진행을 하고 얇은
소마셈 개념 연산 워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소마셈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통 눈높이나 구먼처럼 이렇게 더하기 1 더하기 약간 그런 유형 같으면서도 서술형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하기 1을 한 다음 더하기 2 라기보다는 곱하기와 나누기가 맥락이 되게 같기 때문에 구구단을 배울 때 바로 다음 단원에 나눗셈의 개념이 연결돼서 나온다든지 요런 약간 사고력 베이스가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폴더별로 제가 고 2학년 1학기에 꼭 알아야 될 부분 뭐 요렇게 해 가지고 문제집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좀 제공해서 고걸로 습관을 좀 들이는 거를 예 좀 같이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것처럼 습관항을 고렇게 해서 좀 뽑아 보면 어떨까 해서 개념 일기반은 요렇게 확장해서 방학 중에만 살짝 요렇게 진행을 변경해서 해 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책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와본 건데 요렇게 보시면 오른쪽에처럼 약간 화두를 궁금증을 이끌어낼 만한 화두를 호기심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주시고 난 다음 동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얘를 필사를 해 보면 가장 좋겠지만 필사가 어렵다면 낭독 정도만이라도 같이 읽어 보고 그리고 더 확장할 수 있다면 저희 쓰담쓰담 일기장에 동시 코너에 동그라미를 하고 이 주제로 동시를 지어 보는 것까지 네 요렇게 좀 리드를 해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 주제하고 관련된 수필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제가 지금 5학년 수학 동화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5학년에 약분과 통분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동화 속으로 엮어 주셔서 요거를 읽고 아 약분과 통분이란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한 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수필로 읽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논술 문제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는 개념 일기반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제가 책 읽었을 때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수학과 동시가 수필이 그리고 문학이 만나서 깐깐한 각도기와 수줍은 진달래꽃이 만난 것처럼 왠지 어색할 듯하지만 네, 딱딱한 수식과 아름다운 문장이 만나서 분명한 사실과 자유로운 상상이 만나서 저희의 이성과 감성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라는 요 설명이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아 가지고 제가 인제 캡처로 담아 봤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요것도 책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저희 항상 강조하듯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배울 그런 개념들이 어디에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간단간단하게 요렇게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약수와 배수는 저렇게 다트 게임 같은 거에 어떻게 들어있는지 뭐 요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쪼끔 더 그 신학기 수학에 대한 개념의 흥미를 좀 높이는 데는 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개념 일기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 저희 툴토즐 옹클 진행하는 거에서 약간 로로로 시리즈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1-2 학년, 3-4 학년, 5-6 학년 요렇게 학년 통합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통합으로 진행을 제가 했던 이유는 사실상 한 학년의 학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고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력 영상을 보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개념 일기반을 준비를 하다 보니 2 학년이 1 학년 개념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요 학력의 격차가 인제는 '새로운 거를 배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원이 좀 적더라도 제가 학년별로 개념 일기반은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 강의 설명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진행은 똑같이 9시 부터 진행될 건데 1 학년, 2 학년 요렇게 학년별로 해서 개념 일기반은 고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심화수학반 네 방학 중에만 일단은 진행할 예정이에요, 어머니. 근데 일단 요렇게 한번 해 보고 학기 중에 심화 수학까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면 좋기는 한데 얘를 병행한다라는 것까지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 방학 중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병행하고 학기 중에는 뭐 오디오 스쿨이라든지 또는 책 보는 거, 운동하는 거 요런
활동들에 조금 더 치중하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학 중에만 얘는 좀 특강식으로 말 그대로 준비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기존 저랑 옹크를 진행했던 친구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 2학년 정한이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를 2단계까지는 풀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3단계가 남아있는 그런 거는 이제 방학 때 끝내줘야 다음 학기를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올라가서는 또 더 이제 할 것들도 많아지기도 하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완성해주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는 이렇게 3개를 믹스해서 쓸 예정이에요. 현재는 영역별로 되어 있는 3가지의 교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문제 해결 길라잡이는 거의 서술형의 문제만 들어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 주황색이 원리고 오른쪽이 심화인데 예를 들어서 6학년 심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방정식의 내용까지가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수학을 그냥 교과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약간 특수목적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남자친구여서 와이즈만에서도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면서 저랑은 이제 주 1회 문해길만 네, 특강으로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풀었을 때도 한 장에 한 문제 맞고 3문제 정도 다 틀리는, 그리고 한 장 푸는데 거의 한 1시간을 다 쓰고 가기도 하는, 그게 약간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난이도가 좀 꽤 있는 편이고요. 제가 진행할 거는 원리예요, 언니. 원리 중에서 좀 꼭 필요한 것들, 대표 문제라든지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심화 문제, 그런 거를 좀 픽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질쾌감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재인데 영역별로 되어 있어요. 예, 수학의 5대 영역으로 해서 뭐 수화, 연산, 확률, 뭐 도형, 규칙과 통계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고요. 얘는 문해길보다는 교과 문제와 조금 더 밀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좀 더 즐겁게 교과를 연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4학년 1학기에서 처음 배우는 큰 수, 이제 조 단위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 수들을 신문기사 같은 거에서 발췌해가지고 그거를 읽고 조 안에 들어갈 숫자 같은 걸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생활 속에 수학하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한 학년인데 3학년만 해도 이렇게 6권으로 나뉘어 있을 만큼 두께면으로 봤을 때는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좀 짚어서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드릴 교재는 요 팩토예요. 팩토에서 마찬가지로 질개감처럼 영역 중에서 교과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수에 관한 문제를 저희가 1학년 때부터 배우지만 3학년 1학기에 어떤 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런 게 문해길 원리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그게 영역별로 좀 녹아들어 있어서 이런 거는 좀 꼭 알고 학년을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파트들로만 좀 발췌해서 이렇게 우편으로 교재를 보내드리고 그 문제풀이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욕심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유가 된다면 다는 못하더라도, 네, 다는 못하더라도 친구들이랑 지금 마지막 어느 학년이든 간에 학년의 마지막 단원에 규칙하고 뭐 그래프 같은 문제가 이렇게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규칙 단원을 친구들이 유독 어려워해요. 저학년 때는 뭐 크게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어려워하지 않는데 고 어렵지 않을 때 좀 심화로 탄탄하게 식을 세우거나 이런 걸 연습해 놓으면 한 4학년 요 정도부터는 이제 규칙 문제가 도형화되고 좀 더 난이도가 있어지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그 12월 달에는 제가 이제 규칙 찾기를 좀 하면서 퍼즐 안에서 규칙 찾기 이런 걸로 해서 이런 문제들로 응용을 해줘 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호 어머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퍼즐 같은 경우는 학년보다는 학력이 되게 그 얼만큼을 경험했고 수학적에 대한 수학력이 얼마나 되느냐, 관심도나 흥미도
요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되게 많이 큰 편이어서 뭐 저학년이어도 일찍부터 이게 접했던 친구들은 저랑 막 한 CD 코스를 풀고 있는 친구들도 실제로 지금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CD 코스를 지금 현재 한 4, 5학년 친구들한테 줘도 못 풀고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요거 이렇게 다양한 퍼즐들이 있는데 조금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네, 요런 거를 좀 수업마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어 지난주 엊그저께 말고 그 전주 수업할 때는 1, 2학년 친구들도 되게 엄청 즐거워하는 친구 있었고 한 친구들은 헤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니까 벌써 지난주에 거를 태연이도 아, 저 위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하면서 이제 스토크, 연산 스토크 같은 걸 굉장히 잘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즐길 줄 아는 단계가 될 수 있을 정도? 예, 그 정도만큼만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심화복습반 진행하려고 하고요. 요거는 제가 그 신청 공지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예, 이런 문제들로 진행을 할 거고 학년이 얘는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통합이 될 수도 있어요.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방학 중에만 네, 진행되는 걸로 해서 기존 옹클 수업 이후에 네,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한 3클래스 정도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